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킴 부동산입니다. 어제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난리난 청약시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잠실, 청담, 삼성, 대치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이 됐습니다. 또한 5월 아파트 거래량 체크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환율 변동사항도 오늘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난리난 청약 경쟁률. 어제 운정자의 시그니처 최종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10.12대 1이 나왔고요.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은 64.3대 1이 나왔습니다. 무려 43,000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어요. 자, 운정자의 시그니처 보니까 이제는 실수요마저 청약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12대 1이 나왔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경쟁률도 24대 1이 나왔습니다. 자, 흥행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신도시의 가치는요, 그 신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느냐, 또는 기업들이 많은 핵심 업무 지구에 얼마나 도시철도를 통해서 빨리 접근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GTX A 노선은 삼성역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철도다 보니까 이것이 완공되면 파주 운정지역이 앞으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얘는 완공도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부분 개통이. 또한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투자자 할 거 없이 전부 다 청약을 넣은 거죠. 자, 어제 또 다른 분양 일정이 있었어요. DMC 가재울 아이파크. 여기가 283세대로 단지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자, 24평만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가 8억 8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그렇게 싸다는 느낌이 없는 분양가였습니다. 자, 근데 특별공급 접수가 어제 진행이 됐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DMC의 가재울 아이파크 특별공급 경쟁률 평균 경쟁률이 47.7대 1이 나왔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일반 공급 경쟁률은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요즘 청약 경쟁률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됐던 동탄 금강 펜테리움 6차. 자, 저층안에서 무순위 접수가 나왔는데 청약 경쟁률의 평균 647대 1이 나왔습니다. 얘가 4월 달에 분양했을 때 특별공급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1대 1이었어요. 2023년 4월 7일 날 분양을 했던데 지금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멤버십에서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 분양을 한 2개 정도 소개해드렸고 권해드렸거든요. 그때 당첨되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당첨되신 분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 회복은 언제나 청약 시장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 상승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미분양 물량이 먼저 소진이 돼요. 왜? 분양권 투자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투자금도 적게 들고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분양권 투자의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분양권 투자라는 거는, 분양권이란 건 한계가 있죠. 미분양 물량 합쳐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 사람들은 다음 먹거리, 내가 분양권을 직접 받아야겠다, 분양시장에 쏠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투자자 중심으로 먼저 올라가고 실수요자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기존 주택 수요가 확대가 된다는 거죠. 청약시장은 절대 자기만 과열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약 규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값 하락을 기대한다면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한 65% 분들은 하락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집값 하락을 기대할 때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을 가리키는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는 걸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청약하고 기존 주택을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버리면 청약 당첨이 복불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택 초급매를 알아보는 것도 멈추지 않고 같이 하시면서 내 집 마련 투트랙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는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당첨 확률이 극히 낮아져요. 왜냐면 이제 아파트 추천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는 이제 청약시장 얼씬도 못하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멤버십에서는
조합원 분양권, 이제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고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요즘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얘가 잘 고르면요, 일반 분양가보다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요. 분양받는 것보다. 대신 좀 투자금이 많이 들긴 하지만 또 장단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아무래도 좀 덜 회복된 시장 입주권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둔촌주공 완판됐을 때가 이제 3월 22일이잖아요.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한 4월 말까지가 분양권 투자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무혈 입성하면서 분양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또 분양권의 큰 시장은 언제 열린다? 올해 연말에 열릴 건데,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둔촌주공, 철산자이, 장이자이 같은 굵직굵직한 이제 일반 분양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얘가 또 양도세율이 인하되어야 거래가 활성화된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좀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잠실, 청담, 삼성, 대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속보로 떴죠, 어제 오후에. 자, 2020년 6월 23일 날 서울시에서는요,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 대치동을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연장하게 됐어요. 자, 잠실 지역 주민들이 막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냥 연장이 됐습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연장하고 다음에 연장하면 그게 마지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 4개 동 지역 재지정은요, 예상이 됐었어요. 일단은 4월달에 현재보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4월달에 압구정동, 여의동, 목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당연히 잠실 지역은 재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한국 부동산은 통계에서 봐서도 송파구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플러스 0.22%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못 풀 거라고 예상이 됐었죠. 자, 최근 잠실 지역 중심으로 시장은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죠. 초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실 파크리오가 뭐 22억을 찍었네, 리센츠가 23억을 찍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비싼 가격에 누가 이렇게 많이 사고 있나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저가나 이제 중가 주택을 처분한 매수자가 계속 이들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나고 약간만 가격 낮추면 바로바로 팔리다 보니까 갈아타는 사람들, 뭐 두 채 처분해서 갈아타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집값은 하락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 하락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 나오는 신호가 바로 잠실 메모드급 단지 하락입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뭐 잠실이 6억이 빠졌네, 트리지움이 3억 7천이 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잠실 대단지, 잠실 지역 중심의 속수무책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시차를 두고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때 잠실 주공 5단지랑 음마아파트, 엘리트리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는 게 좋고요. 또한 청약 경쟁률 변화도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현재는 청약 경쟁률이나 잠실 메모드급 단지나 좀 하락보다는 반대되는 상황, 이제 상승을 좀 가리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소식, 5월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죠. 자, 6월 7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199건이었습니다. 5월 9일, 5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139건이네. 그러면은 5월 아파트 거래량이 4월 아파트 거래량보다 많을까 적을까?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한 지금 현재 추세 기준으로 한 60건 정도 가량 많은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을 띠는지 계속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6월 7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7,439건입니다. 5월 7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한 6.6% 더 많죠. 한 500건 정도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5월달 기준으로 4월보다 더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더라. 근데 경기도보다는 서울 지역의 거래량 증가가 약간 주춤한 모습 보인다. 그것도 저희가 지속성을 갖고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이 거래량 6월달에도 이어질지 7월달에도 이어질지 앞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랜만에 환율과 금리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기준으로 1,300원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오랜만에 1,200원대를 봤어요. 자,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금리 수준이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04원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높지만 그래도 이제 1,200원대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을 갖게 하죠. 해외여행 가신 분들 아마 이거 많이 체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국채금리도 다소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제 국채 종가 기준으로 해서 3년물과 5년물이 국채 기준금리보다 낮은 3.4%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1년물과 그리고 2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은 기준금리보다 높은 3.5에서 3.6%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나마 국채금리가 계속 치솟다가 좀 낮아진 이유는 일단 미국에서 부채한도 합의안의 합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또한 미국에서 다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지표 ISM 서비스 지수가 시장 예측치보다 한참 미달했죠. 물론 기준치 50보다는 넘었지만 이거 다시 침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채권금리에 반영되고 대한민국 채권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또한 6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 전망도 기존 이제 시장금리를 낮추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채 금리도 볼까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5월 30일 날 4.2%에서 현재 4.08%로 떨어졌고요. 1년물 은행채 금리가 5월 30일 날 3.913%에서 현재 3.84%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5대 은행 중 예금 금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 3.8%를 제공하고 있네요. 자, 금융채 금리 한 일주일 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금리 수준이 최근 2, 3개월 대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3%대 대출금리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주택담보대출금리. 그 수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지금 금리가 시장이 완전히 부동산 시장을 떠받드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는 그냥 지금 기준금리 3.5% 범위 내에서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일반인에게 없는 부동산 부자들의 능력 3가지. 첫 번째, 오를 만한 자산을 고르는 안목. 두 번째,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아는 지식,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험을 즐기는 용기. 아마 이번 1월달, 2월달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모든 것 쇼킹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지금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